네, 출란교실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이전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유황에 대해서 한 2차례 또는 3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, 즉 출란도 식물이기 때문에 예외는 아닙니다. 식물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밀항 요소죠. 이 밀항 요소라는 것이 사실은 다 필요한 겁니다. 16가지가 됐던 17가지가 됐던 단 하나 조금만 필요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조금은 필요한 요소들이에요. 없으면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황인데, 유황이 중요성은 그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유황을 식물한테 먹일 방법이 없을까? 그 전에는 이제 다이세넴이라 그래가지고 유황 성분이 주 성분인 살균제를 이제 그 출란에다가 많이 살포를 했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잎에 이제 그 유황 성분이 하얗게 이제 가루가 남는데,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살균 또는 살충, 그리고 이제 그 식물이 또 유황을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섭취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겠죠. 그러나 비료로 나와서 식물한테 이렇게 그 관주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황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모두싹을 하나, 이 뭐 좋다,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.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분무기에다 놓고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서 주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 하얀 앙금이 생기더라. 그 하얀 앙금이 생긴다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것이고, 물에 녹지 않는다는 것은 즉 식물이 다이렉트로 섭취할 수 없다, 이런 얘기였죠. 그래서 이제 모두싹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물에 녹지는 않는데 미세하게 나노 입자로 잘랐고, 또는 그것이 이 입자로 남는다 하더라도 분 속에 들어가면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식물이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이제 이 설명이었었어요. 근데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그 오복이라는 것도 있다고. 저도 이제 뭐 그 전에 그 농약사에 가서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. 이 오복이라는 것이 있는데, 그 보면은 이제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데 그건 침전물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. 없어요. 제가 보니까 이 모두싹은 뚜껑 열면 벌써 가루가 이렇게 확 끼서 흔들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는 그냥 그 빨간 액체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오복이는 물에 녹았기 때문에 식물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. 이온화가 항상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. 식물이 섭취하려면 이온화가 돼야 되는데 오복이는 물에 완전히 녹아서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다. 자, 그렇다면 식물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. 그래서 근데 유황이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. 녹지 않는 성질의 성분이에요, 이게. 근데 어떻게 오복이는 물에 녹였을까? 이게 궁금했어요. 정말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 것인가?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인가? 그렇다면 그 병에 담긴 것은 물이고 액체고, 그 액체 속에 유황이 녹았다는 것인데, 그렇다면은 어떻게 유황은 수용성이 아니라서 물에 녹지 않는데 어떻게 녹였을까? 이런 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뭐 이 사용 설명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믿음지 못하고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해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를 해서 인터넷을 뒤졌어요. 뒤졌더니 그 오복이 전도사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떠 있던데, 뭐 개발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개발자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일단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다시 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화 인터뷰 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? 오복이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? 예. 여기가 그 오복이 생산한 곳입니까?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요? 예. 저는 그 출란을 하는 사람인데요. 출란, 네네네. 출란에도 오복을 쳐도 될까요? 이제 그 오복이의 기능을 알고 예. 그
사용하시면 사용이 가능할 건데요. 일단은 오복이는 일단 밝은 촉진 효과가 있고요. 뿌리 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이 도복 효과가 좀 있으니까, 그러니까 일종의 큐티클 치기를 형성해서 그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고, 항온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약 플러스 마이너스 0.5도 정도의 커버 기능이 있어요. 그다음에 이제 병해충 예방 기능이 좀 있고, 그러니까 그걸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출란에도 피해는 없을 거란 얘기죠? 현재 상태로 저희 모든 작물에 적용해서 시험을 했을 때 피해 상황이 이렇게 체크된 적은 없습니다. 그럼 이게 어떤 약해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, 이게. 그러면 이게 참고로 하시면 이게 알칼리성이에요. 산성이 아니라. 그런 걸 참작을 제가 출란의 성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. 그렇죠.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가 또 한 가지 있는데, 유황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근데 이건 어떻게 녹여서 지금 만드신 거죠? 용광로에서 규산하고 합성을 해서 이온 결합을 시켜요. 그러면 오복이라는 보면 약품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던데, 네네네네. 그 자체가 물은 아니고 규산이라는 겁니까?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? 물하고 규산하고 황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? 그러니까 그 물 속에 규산하고 결합이 돼서 녹아 있다는 거죠. 이온화돼 있다는 거죠. 규산하고 황이 이온 결합이 돼 있다고 봐야죠. 그러면 황이 규산하고 결합을 하면 이온화됩니까? 그게 화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결합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제법상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온 결합이 되더라고요. 아이러니하게. 그래서 물에 용해가 돼 있다 이런 거죠? 100% 수용됩니다. 수용성입니다. 그러면은 식물이 바로 다이렉트로 흡수하겠네요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출란 같은 게 보면 이게 일종의 큐티클질이 형성되니까 잎사귀 위에 또 하나의 규산층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 빛납니다. 그래서 다른 제품도 한번 써봤는데, 그 물에 용해되지 않고 가루가 이렇게 침전물이 생기길래. 그거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한마디로 분자 결합이죠. 그래서 그 가루가 생기면은 식물이 다이렉트로 섭취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. 당연하죠.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잎사귀에 그게 하얀 게 남아요. 근데 이거 오복이는 섭수를 한다는 얘기죠? 전혀 그런 약흔이라고 그러죠. 약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관주가 좋습니까? 연면 시비가 좋습니까? 일반적으로 관주가 가장 효과적인데요. 관주를 하게 되면 양이 많이 들어가죠. 근데 이거는 100% 이온이기 때문에 100% 흡수가 돼요. 그래서 저희 연면 시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네네. 어떻습니까? 지난번에 모두사과 통화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응답을 했던 내용에 비해서는 좀 명쾌하죠.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개발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죠. 그래서 통상적으로 직원이 그냥 홍보팀 같은 데서 그냥 대충 지식을 습득해서 소비자들한테 응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는데, 요점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. 이 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규산. 이 지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물질인데, 이 또한 미량 요소인데, 식물이 먹고 자라야 되는 미량 요소 중에 하나인데, 이 규산도 아주 소량이 필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사실 이게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는 데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. 물론 다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미량 요소인데, 이 규산이라는 것과 유황이 결합을 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하나의 규황유산이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면, 이 만들어진 것을 명칭하는 것은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, 아무튼 화학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A라는 이 물질은 물에 녹더라는 거죠. 물에 녹으니까 식물이 다이렉트로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
유황하고 이 규산하고 결합을 했을 때 유황에 대한 성분이 바뀌진 않겠죠. 뭐 바뀐다면은 그는 뭐 유황을 주는 효과가 없고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지만, 바뀌지는 않고 아마 성분이 내포돼 있고 그것이 물에 녹는데 규산이라는 것이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온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, 그것이 이제 정부로부터 뭐 특허를 받았고 제품 사용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런 건 그거기까지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. 그래서 그걸 다 믿는다고 한다면은 가루가 생기지 않고 이온화가 되어 있는 유황을 만난 것이죠. 그렇다면은 식물한테 유황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보기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싹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모두 싹도 미생물의 분해에 의해서 식물이 성분을 섭취하고, 이건 다이렉트로 섭취하고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기질, 이거는 무기질,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비교가 될까요? 그래서 이게 유기농을 위한 사람들한테 주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유기농 액비라고. 이거는 이제 무기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다이렉트로 섭취하니까. 식물은 유기질은 먹지 못합니다. 유기질을 무기질화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최종적으로 먹는 건 무기질입니다. 그래서 이게 유기질 비료를 줄 것이냐 무기질 비료를 줄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건 다이렉트로 섭취하고 이건 간접적으로 섭취한다. 여러분들이 난초를 키우면서 스스로 이거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는 이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거기에 대해서 출향교실이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취재를 했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출향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